네, 미국 주식의 교과서, 투자자분들에게 압도적인 인기를 받고 있는 이항영 위원님 만날 시간입니다. 월가이드 시작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너튜 후보에는 계속 사랑 고백이 올라오는데 실감하시나요? 진짜 그런지 한번 나중에 실시간 채팅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아마 본질적인 그런 뉴욕 증시의 그런 전략과 또 기본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또 멘탈까지도 또 관리해주는 이항영 위원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제 매일같이 치열한 뉴욕 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좀 더 다방면으로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살펴보시죠. 과거 12월 주식시장 패턴은 어땠을까? 사실 이제 11월에는 좀 변동성이 컸던 편입니다. 이제 12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과거에는 어땠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또 2025년의 마무리는 어떻게 할까? 너무 궁금한데요. 네, 그 11월 주식시장이 실제로 하루 남긴 남았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주식시장이 열리긴 열립니다. 다만 이제 반장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표현하는데요. 평균보다 이제 단축 거래를 하죠.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보면 아시다시피 오전 9시 반부터 4시까지 열리는데 오늘 금요일 날은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다음 날은 무슨 언제 끝나냐면 오후 1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나라 토요일 날 새벽 3시에 일단 마감한다는 거. 그리고 전통적으로 거래가 좀 한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경험을 보면 이렇게 움직임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반장. 네, 반장으로 끝납니다. 다만 어제도 저희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11월은 역사적으로 가장 좋았던 한 달인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하고 있겠고요. 딱 모자란 게 0.4%입니다. 그래서 0.4% 이상 올라가면 그래도 그동안의 기록을 이어가면서 플러스로 끝날 수 있을 텐데 11월의 상승 확률은 70.5%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만약 안 되면은 약간 통계적으로 약간 내년에는 조금 떨어지겠죠. 또 하나 이제 그 중요한 거는 12월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좋았던 달은 11월과 12월의 두 달간입니다. 다만 이번에 11월 좋지 않았기 때문에 11월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이 그림을 간단히 먼저 설명드리면 이 그림은 S&P 500의 그동안에 있었던 20년 동안의 그림을요. 20년 대 그림을 매일매일 20년 동안을 평균적으로 찍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11월 달은요. 11월 달은 평균 최근 20년 동안 2.3% 올라갔었는데 올라가지 않았던 거죠. 네.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12월 달은 이 그림을 보면 약 0.5% 정도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요. 사상 최고 가장 높은 날은 언제냐면 11월 26일, 27일 정도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근 20년 동안의 통계가 되겠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미국은 10월 달에 이번에 10월이 최고점이었습니다. 10월 28일. 네. 그래서 10월 28일이 사상 최고가로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10월보다는 11월, 11월보다는 12월이 압도적으로 사상 최고가로 가장 높게 끝나는 것이 12월이 많았기 때문에 12월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그래프만 보더라도 그냥 간단히 먼저 좀 아실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20년 중에 첨가적으로 15번이나 올랐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도 좀 일단 기대감 가지고 12월 맞이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이제 그렇게 보죠. 저는 그렇게 보지만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다만 이제 왜 그렇게 보고 인지를 경향성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12월 크리스마스 전부터요, 전날부터 1월 첫날까지 보면 우리가 또 뭐라고 하다만 그동안의 거래야 닷새 엿새를 갖고 우리가 산타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타랠리가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산타랠리가 제대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또 1월이 되면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던 얘기가 1월 효과가 있습니다. 1월 효과는 또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한 해에 대한 장밋빛 기대감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 연초 되면 물론 이 얘기를 들으시면 그냥 말로 좋게만 한다 그러지만 그게 이제 역사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군장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0.5%가 되겠고요. 20년 동안이 아니라 그 기간을 90년까지 연장하면 거의 0.9%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10월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지수면 지수고 어떤 섹터가 좀 주로 올라갔는지도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나름 또 어저께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강세르 섹터가 올라갔던 것은 유틸리티가 좀 올라갔고요. 산업재 그리고 기술주가 올라갔던 것이 역사적 경험치가 되겠습니다. 유틸리티는 전말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해왔던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12월 달에 승률이 높았대요. 여기서 승률이란 것은 상승과 하락했던 경우에 수렴해서 상승률이
했던 적이 많으면 상승률이 높았다라고 보는 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멘텀과 칼라티가 같이 엮여 있는 것이 12월의 흐름이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약세 패턴을 보였던 것은 에너지 섹터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고요. 에너지요. 예, 그리고 소재는 또 큰 재미는 올해 자체도 별로 없었는데요. 에너지랑 소재가 상대적으로 재미없었던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꼭 이해하셔야 될 거 앞서 이제 강했던 것은 모멘텀 주식이라서 상당히 강했던 주식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많이 떨어진 주식을 찾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돈을 벌 수도 있는데 연말에는 약간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올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연말에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제 클로즈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해에 주식을 이제 정리한다는 얘기하고 있고 이익과 손실을 계산해서 상계해 갖고 세금 내기 때문에 이익 낸 거를 뭐 팔기보다는 손실 낸 거 여기서 확정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실 텐데 그래서 그걸 텍스를 한 거를 위해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 이익 난 거 손실, 이익이 일정 수준 났으면 손실 난 거를 손실을 처리하면서 이익 전체적인 폭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념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약세에 있던 주식을 연말에 12월에 사는 것은 좋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한국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올라갔던 주식이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약했던 주식이 더 약해지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 뭐 미국, 한국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미국은 특히 그랬다는 거 꼭 이 부분은 좀 기억하시면 주의해야 되겠네요. 예, 꼭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평균적으로 봐서 12월에 강했던 주식과 약했던 주식을 한번 보겠는데요. 상대적으로 강했던 주식은 대표적으로 브로드컴, 서던 컴퍼니,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등이 있는데요. 브로드컴은 뭐 그렇지 않아도 올해 엄청나게 강한 흐름, 특히 연말에 지금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10년 중에요. 9번이나 상승했고요. 11월과 12월에 계절적인 내용이 높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서던 컴퍼니는 전력회사입니다. 미국 대표적인 전력회사로요. 최근 27년 중에, 그러니까 거의 30년 동안에 4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올랐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승률은 8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말 배당이라든가 방어주로도 주목할 만하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올해 상당히 재미없다. 최근에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들이 되겠는데요. 헬스케어 대장주로요. 연말 포트폴리오 방어 목적의 매수세가 강했던 편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어떤 특정 주식이 약했다는 것보다는 연간 수익률이 하락했던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 이상 하락했던 거, 10% 이상 하락했던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좀 마이너스 났던 주식은 좀 주의하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통계적으로도 알 수 있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주요 IB들의 12월 달에 주목할 만한 주식, 12월 뭐 내년 1월까지 해서 주목할 만한 주식 중에서 공통적으로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들은 한 5종목 정도 나와봤습니다. 여기서 이들의 대부분의 얘기는 똑같습니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 모건의 시간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AI 인프라가 뭐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상당히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에 믿음을 갖고 있겠고 이들은 한결같이 미국의 지속적인 우위, 미국 예외주의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었고 네. 저도 전해드렸는데요. 그것들이 바탕이 돼 있다. 한 관점에서 5개 정도가 상당히 많은 IB들이 공통적으로 좀 얘기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그들이 왜 이런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어떤 스타일에서 주목받고 있는지까지 표를 정리해놨으니까 표만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하나하나 찾아보셔도 되겠는데 핵심적인 포인트는 말씀드리면 역시 엔비디아가 들어갑니다. 최근 들어서 알파벳에 밀려서 약간 재미없지만 여전히 시장의 한복판에 있는 중심인 게 분명하겠고요. 네. 2025년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 수요가 엄청나다는 걸 젠스랑이 여러 차례 확인했고 아마 공감하신 분 많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가는 AI 모멘텀은 완 끝나지 않았다라는 네. 핵심을 갖고 있겠고요. 스타일은 초고성장주에다 모멘텀 주식으로 분류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델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실적 발표를 조금 다시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AI 서버 수요의 폭증의 실제적인 수혜주다 얘기를 하고 있죠. 스타일은 가치도 갖고 있고 성장도 갖고 있고 대표적으로 가프라 그래서 성장주인데 상대적으로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분류되는 것이 델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앞서도 잠깐 나왔던 서던 컴퍼니입니다. 네. 계절성은 워낙 상대적으로 강했던 애인데 지금 올해 또 상당히 재미없고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는데 부진하네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앞서 온 것보다 12월의 계절성에서 유망했던 주식. 왜냐하면 통계로 처리하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웬만한 IB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가치주의자 퀄리티 그리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다고 얘기하는 것이 전력 유틸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팔란티어가 되겠는데요. 2025년 최고의 팔란티어 모멘텀 주식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연말에 이제 북키핑하면서 가격을 올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격이 좋으면 조금 더 올리려는 욕심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관 투자가 가격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S&P 500 편입 이후 기관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들 역시 고성장의 모멘텀 주식 엔비디아랑 비슷하게 스타일이 분류되는 그런 대표적인 주식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섯 번째로 앞서 얘기 났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브로드컴이 되겠습니다. 12월에서 계절성이 가장 뛰어났던 그런 기술주 중에 하나가 바로 브로드컴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에 보면 주문형 반도체 시장 ASIC에서의 두각, 앞서 얘기했던 TP도 그런 쪽으로 같이 얘기가 되겠는데요. 엔비디아보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낮으면서 꾸준히 우상해야 하는 퀄리티 주식이다 얘기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스타일은 퀄리티와 성장이 맞물려 있는 주식이다. 그래서 이런 5개 종목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면 12월에 긍정적 시각을 갖고 중요한 것은 좀 강한 주식을 가셔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거나 재미없는 주식을 저점 매수는 좀 아니다. 그게 그동안의 12월 달에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교훈이다라는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12월에는 강했던 게 강하고 좀 약했던 게 약하네요. 매년 12월은 기대감이 큰 시장이기도 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부분 전세 매도와 같은 또 올해 연말 추천주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뉴욕 시장 월가 특집 기사나 레포트들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CNBC입니다. 주주 총 환원율이 높은 주식 탑10인데요. 강력한 총 주주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는데 무슨 말인가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주주 총 환원율 아니면 주주 총 수익률, 주주 수익률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는 지금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국 주식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교과서에 있고 학교에서 배웁니다. 주주 수익률이라는 걸 배우는데 실제 현장에 나서 쉽게 해서 증권회사나 뭐 자산운용사 아니면 증권업계에 들어와서 방송을 하다 보면 이걸 다루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통계 자체가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우리는 주식 투자할 때 수익률은 그냥 샀다 팔았다 해서 그 차익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해서 그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캐피탈 게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만큼 벌었냐. 이거 갖고 이제 세금도 내고 그 평가를 받는 건데 미국에서 주주 수익률이라는 건 사실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쓰는 교과서에서 쓰는 말은 두 가지를 더합니다. 주식에 대한 배당 있죠. 1년에 몇 % 배당률이죠. 배당률. 그리고 자사주 매입률을 두 개를 더합니다. 두 개를 더하는 것이 총 주주 환원율 내지는 주주 총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주주 친화 정책 엄청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사주 제도를 매입에 대한 뭐 처리 제도를 개선한다 등등 나오고 뭐 배당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한다 등등 나오고 그러는데 여튼 주주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가만히 있어도 주가랑 상관없이 1년에 나한테 가져오는 가치가 어느 정도야. 그걸 우리가 총 주주 환원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바로 이 주주 총 환원율 내지 주주 수익률을 기준으로 종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10가지를. 뽑아봤는데요. 네. 다시 말씀은 두 가지를 더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딴 것까지 들어간 거죠. 배당을 지난 12개월간 배당이 커버리지 비율을 초과했다는 2를 넘어섰다는 거. 그러고 나서 배당만 주면 뭐합니까? 성장을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성장률도 있어야 되겠고요. 현금으로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부 미국에서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나더라도 돈을 빌려서라도 배당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게 나쁜 꼭 굳이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배제하겠고요. 신용 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거, 투자 등급 이상인 것만 뽑아서 10종목을 뽑아본 것이 앞서 잠깐 나왔던 표가 되겠는데요. 다시 표를 보여드리면 여기서 아실 만한 것도 있고 잘 모르시는 것도 있겠는데요. 뭐 페덱스 같은 것도 있겠고, 버라이즌도 있겠고, CVA 헬스도 있겠고요. 마라톤 페트롤리움 등등 크로고 시그널 같은 뭐 유명한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보이는 것이 총 주주 수익률과 올해 들어서의 주가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관심 갖고 보시면 아마 우리나라 조금 더 이런 게 발전되면 이런 개념이 많이 나와서 종목을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있고 증권사도 얘기할 텐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주목할 만한 주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모건 스탠리가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문제는 여기서 딱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 업계에 있다 보면 시청자분들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이 막 사고 싶어 이런 것들 딱 느낌 있는 주식이 있고 없을 때가 있는데요. 아마 여기서 보시는 것 중에서 딱 이거다 하고 생각나는 주식은 한 두세 개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딱 대안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네. 대안은 배당률과요. 혹은 자사주 매입, 배당 혹은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계속하는 기업. 이게 바로 쉽게 해서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거든요. 그거를 모아놓은
ETF가 있습니다. 그것이 ETF. 바로 DIVB입니다. 그러니까 디비던드에 DIV가 들어가고 여기 B란 거는 ABC의 바이백입니다. 영어의 바이백이거든요. DIVB가 딱 그거를 만들어 놓은 이 종목으로 구성된 ETF인데요. 이게 뭐 엄청 포괄적으로 움직이는 않지만 이거 지금 거의 사상 최고가에 들어가 있겠고요. 여기는 시스코라든가 엑선모빌, IBM, 엑센처,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프록트앤드 갬블 같이 여러분들이 뭐 굳이 하나둘씩 사기에는 쉽지 않지만 다 좋은 주식이고 이런 배당의 수익률, 주주 수익률, 주주의 배당. 그러면서 한국말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주주 친화의 진심인 기업들만 모아놓은 좋은 ETF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 여러분 투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 더하기 성장, 다양한 포트폴리오 스터디 함께 하고요. 종목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ETF도 같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주주 친화 정책, 미국은 참 강조가 되네요.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배웠습니다. 로블록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헤드라인이 흥미로웠습니다. 로블록스는 게임을만 하는 건 아닙니다. 왜 주가가 50% 오를 수 있는지 주목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유튜브와 비슷해지고 있다. 이게 포인트인가요? 네, 이거 로블록스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아마 아주 젊으신 분들 제외하고는 잘 모르실 것 같고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실 것 같고 어떤 분이 아니냐면 오히려 자제분들이 있으신 분, 조카분들이 있으면 로블록스를 통해서 게임을 하는 많은 분들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막 시작되면서 연말 쇼핑 시즌에 들어가면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10대들 이제 고등학생 이상이 아니라 로우틴이라고 그러죠. 10대, 11, 13살, 14살, 그럼 초등학생 이런 친구들한테 너희들한테 선물 사줄 때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로블록스 머니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압도적으로 인기를 있는 게임으로 그런 알고 있죠. 게임이라고 알고 있고 막 그게 맞죠. 게임을 하는 건데 문제는 주가는 올해 고점 대비 한 30에서 40%까지 떨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목표치를 엄청 올리면서 이게 앞으로 50% 올라갈 수 있다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게임을 넘어서 단순한 게임 회사가 아니라 넥스트 유튜브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유튜브란 알파벳의 구글이 유튜브가 직접 동영상을 제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제공하고 있는데 로블록스도 딱 그렇다는 겁니다. 로블록스가 게임을 제작하는 회사가 아니라 게임을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거기에 수많은 사용자들이 와서 콘텐츠 생산을 거기서 올려놓고 거기서 돈을 벌게 할 수 이거를 하고 있다는 건데 네. 이게 이제 폭발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게임계 유튜브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게임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익명의 10대 개발자가 며칠 만에 그로우 가드닝 같은 히트작을 만들어냈고요.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같은 데서 하는 그랜드 세프트 오토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째 후속작을 개발하고 있는데 매년 늦어지고 있고 수십억 달러, 10억에서 20억 달러의 돈을 쓰고 있는데 올해 이제 엄청난 히트작이 스티러 브레인 로트 뭐 이런 게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동시 접속자가 지금 2,500만 명을 이루고 있는데 출시 6개월 만에 세 번째로 많이 플레이된 게임이고 총 플레이 횟수는 420억 개로 났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 10대나 20대나 이런 관심 있는 친구들이 조금씩 만들어 갖고 올리면 돼 그게 이제 대박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청소년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압도적인 어떤 게임에 있다는 걸 스스로 만들고 거기서 돈들 버는 그런 대박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는 딱 보면 이게 적자 회사입니다. 적자 회사인데 이거는 독특한 매출 구조를 갖고 있고 회계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저희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부킹이라서 예약이라는 것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이라고 회계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돈은 다 들어왔지만 매출의 분산을 2년에서 3년 동안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이 보면 기존의 시각으로 보면 이거 뭐 적자일 수도 있고 뭐 흑자일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부킹을 갖고 꾸준히 보고 증가하는 걸 보면 엄청나게 잠재력이 크다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 평균도 올라가고 있고 목표주를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주위에 이런 거 로블록스 게임을 많이 하시는 친구 있고 뭐 이런 분들이라면 조금 스타디해 보시고 생각을 바꿀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또 새로운 종목도 이렇게 공부하는데요. 이제 추후에 또 이게 성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로블록스 목표가 평균까지 살펴봤습니다. 이학용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